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MBN 뉴스와이드 스튜디오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현 원내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셨어요. 광화문 춥죠? 네, 지금 네. 광화문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게요. 예, 오늘 밤새 더 연설도 추워질 것 한번 하고.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예, 목이 좀 잠기네요. 예. 오늘은 뭐 시비 거는 분들은 안 계셨나요? 굉장히 환영하던데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지난주에도 예. 뭐 수만 명 문자 이렇게 받고 지났지만은 예. 수천 명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지만은 한 6분 정도가 예, 예. 시비를 걸더라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건설적인 거예요. 예. 왜 탄핵 반대하냐? 예. 그리고 야당이 단결을 해라. 예. 왜 DJ처럼 못하느냐? 아, 이건 나는 격려로 봤지 네. 그렇게 시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 그런데 탄핵 오늘 정부에서 특별히 힘들었던 일은 없으셨다. 이렇게. 저는 뭐 엄청난 힘들었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2일 표결을 했으면 부결됐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9일 해야만이 네. 3일 촛불 집회가 있고 네. 5, 6, 7 네. 국정조사의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확 오를 것이다. 그럼 새누리당 비박계가 확 돌아설 것이다. 그렇죠. 이번에는 실하게 돌아설 것이다. 상당한 네. 친박계 의원들도 네. 아마 자기 자신의 미래를 네, 위해서 맞아요. 네. 가표 찍고 네. 인증샷 많이 찍어놨을 겁니다. 아, 인증샷을. 네.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법이지만 예. 국회법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뭐 지역구 가서 설명하려면 그렇죠. 그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친박도 아마 사진 찍어놨을 거다. 인증샷. 그렇죠. 네. 미리 좀 사전 정보가 있었어요. 아, 충분히 이 정도 표가 나오겠다. 제가 비박들하고 접촉하면서 네네. 우리는 야당 표가 172표이기 때문에 예, 예. 산술적으로 28표가 부족하다. 네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골프하고 예. 선거는 네.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맞아요.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40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40표 확보가 돼서 예. 확보했다. 네. 그러다가 더 노력하니까 60표가 네. 확보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네. 왜 새누리당하고 내통하느냐 예, 예. 하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내통하신 건 아니고요. 그게 왜 내통입니까? 협력. 험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주의자 처칠 수상은 예. 독일 히틀러와 이기기 위해서 예. 세계 최고의 스탈린과 예. 소련 예, 그 얘기 여러 번 손잡고 하셨어요. 예. 이겼습니다. 아니 근데 박 의원님 저 험한 고개를 넘었잖아요. 지금 일단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셨죠. 네. 그러면은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른 초원이 펼쳐지나요? 2일 표결은 네. 부결된다. 아,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9일 표결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 말 해가지고 예. 첫날 제가 발표하면서 한 2만 통 네. 전화가 제가 한 10만 통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이 시달리셨. 그런데 이제 예. 9일 날 예. 통과가 되고 나니까 엄청난 격려 문자가 어제는 오더니 배로 한 20만 통? 그렇게는 안 오죠. 한 5천 통? 예, 예. 그리고 오늘은 한 2천 통 네. 왔는데요. 네, 네. 이상한 게 한 예. 90%는 잘했다. 예. 그런데 한 10%는 궁금하네요. 뭐라고 그러세요? 개헌하지 마라. 아, 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개헌 이건 얘기.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가 조직적으로 하고 움직인다.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개헌 얘기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험한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무슨 대평원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린 뭘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좀 꼭 듣고 싶고요. 탄핵 과정 복귀하는 건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죠. 한 말씀만 더 네, 드리자면은 사실 탄핵 때까지 네.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예.
불안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분노, 그렇죠. 불안이. 그러나 분노가 더 극심했기 때문에 예. 이 불안을 덮었죠. 그러나 이제 어제 가결되고 나니까 이 불안, 혼란에 대한 불안. 그래서 불안해진 거예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세 번의 변혁기가 있었습니다. 예. 4.19 혁명, 네.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냈지만 예. 그 결과는 5.16 네.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간 군사 독재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대중 DJ에 의거해서 예.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지만은 IMF 예. 외환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군사 독재 치하에서 살았던 울분을 민주화로 승화시켜달라 예. 하는 요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이때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25 이후 예. 최대의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예. 민주화를 위해서 나만큼 예. 고초를 겪고 감옥 살고 예. 망명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국민이 통합해서 네. 금모으기 같은 것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시켰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됐죠. 그렇죠. 정말.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19 후는 혼란으로 예. 쿠데타를 가져왔지만은 예. 정권 교체를 해서 IMF 외환위기 때는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탄핵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예. 혼란이 그러나 올수 지금 있어요. 저는 예.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광화문으로 가서 네. 민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만은 네. 혼란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과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예. 미완의 개혁, 그리고 쌓인 불만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그냥 표출될 건데 네, 그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하는 것이 방금 예. 우리 송앵카님이 저한테 질문한 건데 이건 결국 예. 공무원 사회가 예.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공무원 사회에 굉장히 국민적 불만이 있지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예. 두 번째, 세 번째로 미국,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인데요. 이 공직 사회를 안정시켜서 국정에 이끌어 가도록 하면서 사실 정치권에서 이제 국정의 실무자들이죠. 그렇죠. 믿을만해요. 예, 믿을만 실력 합니다. 있고.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4년 최순실이 뒤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도 나라가 이만큼 버틴 건 공직자들.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커요.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예, 국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면서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예. 이제 정부와 예, 예. 정치권,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해서 네. 새로운 이승만 박정희 패러다임은 이제 끝내고 정말 좀 그거 새로운 보여주세요. 패러다임, 그거 새로운 정말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예. 협력하는 예. 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은근히 DJ 자랑을 하시대요? 잘하셨다고 IMF.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IMF 외환위기 극복을 IMF 역사상 최초로 최단기에 극복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한 일 아니에요? 그럼 박지원 대통령 하시면 어때요? 그것도 박지원 의원 대통령 DJ 하시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어때요? 예.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지도자보다도 국가 위기가 왔을 때는 국민이 훈령해서 극복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국민이다. 주인이 국민이고 지도자도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도 해결하려고 하면은 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통로를 예, 예.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어주고 예. 국민 수준에 예.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이렇게 못 맞춰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예, 그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예. 저 수백만의 촛불의 함성에 의거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 예. 이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2일 했으면 부결됐고 9일 했으니까 가결됐다. 이걸 자랑하지 그거 않습니다. 아닐걸요? 이건 국민이 자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물론 전략적으로는 저희들이 잘했죠. 뭐 전략은 예. 뭐 잘 세워서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분은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을 이용하고 투표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번 전략은 옳기는 옳았지만은 그 힘은 국민이고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은 국민이고 네. 역사를 새로 쓴 것도 국민이다. 예. 그래서 국민이 지도자이고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제 국민 수준에 맞는 예.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통로를 예. 만들어줘야 된다 예, 예, 생각을 예. 갖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들이 뭐 그야말로 마구 쏟아져 나오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란과 이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는 예. 아까도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보고 그건 일을 물론, 해나가고 예, 맞습니다. 그건.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길도 터주면서 네, 네. 우리 정치권이 예. 정부와 네, 네.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예. 해나가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 예. 그렇게 느낍니다. 하여튼 박 의원님 모시고 말씀하면 시간이 빨리 가서 벌써 11분이 넘어가네요. 바로 가죠. 뭐 아까 왜 근데 저 박지원 대통령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전혀 무슨 얘기인지 듣지 못하신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세요? 대통령 저한테 출마하라고요. 아니 뭐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능력으로 봐서는 제가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국민이 예.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쭙게요. 그냥. 그럼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제는 좀 합리적 사고를 하는 네.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사 구태타한 군인도 해보았고 프로 정치인 YS DJ 노무현도 해봤고 예. 이제 비즈니스 사업가 출신인 뭐 이명박도 해봤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나고. 독재자의 딸 박근혜도 해봤는데 이게 전부 네.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예. 물론 부분적으로 예. 대통령들이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은 예, 예. 퇴임 때는 엄청난 불행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박 의원님 시대적인 부채라 그럴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 그게 청산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대통령이 한번 나와서 지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이제는? 이승만, 네. 박정희 패러다임은 이제 끝나고 예, 예. 새로운 네. 패러다임, 네.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예.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리더십.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이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나오나요?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예. 합리적 가정에서 합리적 교육을 받고 합리적 사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렇기 거기엔 맞다. 때문에 예. 또 미래에 대한 네, 네. 확실한 실력과 비전을 갖췄기 때문에 예, 예.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로서 훌륭하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박과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어때요? 국민의당. 그것은 아직 그러한 아직은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건 그렇기 물론이죠. 때문에 예, 비박은 우리하고 다른 예.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합류할 것이다. 예. 또 연대할 것이다. 예. 하는 것은 성급하고 예.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 자기들이 반성하고 예.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예.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박이 떨어져 나와서 뭐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하시겠네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예를 들어서. 잘못을 반성하고 예. 예.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민의당 앞에서 반성문 쓰고 그거 보여드리고 들어가면 뭐 그런 입당하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국민들에게. 예. 뉴욕 한일회장을 하면서 예.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미단 환영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 정치에 입문하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사과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처절한 사과와 예. 반성이 있을 때 예. 정체성을 함께할 때 아, 함께하는 거지 예. 무조건 과거에 대한 일단 정략적으로 반성. 예. 대통령이 이기기 위해서 예. 정체성도 다른데 함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 분명하게 그건 선언해드립니다. 예. 개인과의 뭐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건 열어놓으신 거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당대 그 당부. 전제는 있다 이거죠. 예, 예. 아, 그리고 일단 헌재는 언제 이게 결정이 날 걸로 보세요? 글쎄요, 거기에 따라서 뭐 조기 대선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예, 얘기를 하지만은 네, 네. 헌법재판소도 분명한 것은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고 예, 예. 또 그러한 범법자들과 주범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네.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6개월 내지만은 예, 조속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예, 예.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예, 또 그 헌재의 재판은 예. 인용돼야 된다 네,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이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선 준비 들어가셔야 되겠네, 국민의당.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아직 예.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 국민을 국가를 생각하는 예,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예. 그러한 미래를 준비해 줘야지 예, 이걸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예, 조기 퇴진시키고 예,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지고 예, 예, 내가 대통령 하겠다. 예, 이런 것은 국민이 압니다. 예, 예, 국민이 먼저 알기 때문에 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혼란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헌재 판결 나오고 나면은 2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짧아서 미리 좀 준비는 좀 하고 계셔야 저는 될 것 같아요. 뭐 정당이라는 대선 게 준비. 예. 평상시에도 항상 선거 체제를 준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 네, 지금은 네, 이 종편 등 네, 시사 채널 예, 얼마나 많은 TV 방송과 예, 언론 매체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충분하게 예, 알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네, 그러한 후보로서의 홍보 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은 뭐 정치권의 견제 그 실패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물론 그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것을 그래도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예. 9명을 낙마시켜서 가장 정보통이라고 했는데 예. 진짜 최순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그 제 잘못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것도 국민들 앞에 예. 사과의 말씀을 그러니까 올립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돼버렸어요. 이거 진짜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말도 아니죠. 특히 법률 네. 미꾸라지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판 거짓말입니다.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병우 알았죠. 그러니까 우병우는 이런 청문회도 안 나고 도망치잖아요. 예. 어떻게 민정수석을 하고 비서실장 한 사람이 예. 그거 몰랐다고 하면은 말이 아닙니다. 예. 저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예. 부분적으로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몇 년간 아, 그럼요.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면서 그건 눈 감지 모든 않으세요, 것을 좌지우지했는데 몰랐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보거나 예. 직무유기고 자격도 없죠. 뭐. 예. 바보는 아니에요. 뭐 바보죠, 그거. 공부도 잘했고 뭐 그랬는데 공부 잘한다고 저는 공부 잘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바보인지도 모르죠. 그 세상을 모르는 그건 바보. 말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인생도 모르는 미꾸라지처럼 이리 참 저는 빠고 어떻게 저리 보면 빠고 나는 모릅니다. 측은한 하다가 생각도 들어요. 최순실 모른다고 했다가 네. 2014년 그 문제를 박영선 의원이 예, 지적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시인했잖아요. 아니, 이름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았던 거.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김기춘 이 미꾸라지 비서실장은 예, 불리한 것은 전부 모른다 하고 예,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히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지 이건 진짜 뭐 분노할 뿐입니다. 오늘도 제가 모시고 얘기하다 꼭 여쭤볼 말씀을 또 못 여쭤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슬슬 드네요. 물론 뭐 여쭤보세요. 예. 청산 뉴스처럼 잘하시고 편하게 할 말만 하고 가시게 드리면 안 되는데 아까 언뜻 얘기하셨어요. 능력으로는 박지원도 대통령 할 수 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신다면 물론 그건 뭐 제가 충분히 준비. 조크로 말씀드렸지만은 아, 쪼크셨어요? 뭐 정치인들이 네. 누구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을 하고 싶은 또 저는 특히 5년간 예, 그 소위 대통령은 못했어도 대신대자 대통령 소리는 들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욕망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네. 이러한 혼란기는 예. 정치인들이 자기의 대권 욕심에 자기 정당의 당리당략에 매일 게 아니라 네. 이 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책임 있는 이게 책임 있는 자세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예. 임시국회 열리면은 황교안 총리 등 예. 장관들을 국회에 불러서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예. 또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주관이 돼서 정책위에서
오세종 국민 예. 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나 학자들을 초청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오로만 간단히 말씀을 오늘 좀 솔직하게 해주셨어요. 개헌 요구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국민의당. 저는 개헌파입니다. 그렇지만 아니, 이번 기간 동안에. 이번 기간 동안에 남은 저는 물리적으로 대선까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대선까지의 기간 동안에 아니, 물리적으로 어렵다. 1월 달에 예. 3당 원내대표가 예.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 개헌도 예. 탄핵만큼 어렵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실권자 예.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예요. 예. 이분이 개헌 안 된다. 예. 또 제가 주장했던 선 총리 예. 후탄핵 됐으면은 질서 있게 된 겁니다. 예. 이분이 반대해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 만약에 개헌특위는 구성돼서 논의는 되더라도 예. 물리적으로 예.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데 개헌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어려울 거군요. 것이다. 예. 그리고 그 개헌은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면은 예.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된다. 예.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십니까? 예. 그럼 국민의당은 뭐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아직은 대통령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직은 예. 그러한 전략을 예. 지금 이 혼란기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는 안철수 한 사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천정배도 제3지대 있고 야권연대 또 뭐 정운찬, 얼마든지. 예. 손학규, 예. 뭐 박영선, 김부겸 반기문 총장님. 반기문 총장. 거기는 우리하고 정체성 문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아, 반기문 총장.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예.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고 예. 들어온다 하면은 문이 열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비상대책위원장 160일 하면서 예. 이제 땅 파고 예. 콘크리트 넣어서 빌딩 지어놨습니다. 네, 네. 그러나 모든 당헌 당규를 다 제정했지만은 예. 대통령 후보 경선 당규는 예. 보류시켰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제대로 한번. 당신들이 경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아라. 아, 그리고 이러기 문을 때문에 개방해 문은 놨다. 열어놓고 예. 문턱은 확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가장 유리하지만은 예. 저는 해볼 만하다. 아니 뭐 이렇게 해볼 만한데 생각합니다. 제2의 이재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도 싶어요. 막 밀려요, 요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속상하겠지. 이재명 시장은 예, 예. 이 시대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좀 중도적인 분이고 네, 네, 네. 합리적 온건한 분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분노를 대변은 하지만은 네. 그렇게 막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할 수가 없죠. 예. 내년 당 대표 출마하시는 건가요? 뭐 당 대표를 하건 네. 대통령 후보를 하건 내년에는 한번 하겠습니다. 아, 한번 뭔가 해 보시겠다. 예. 국민께 뭐 드리고픈 말씀을 끝으로 잠깐 듣고 인터뷰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됐든 예. 이 최순실 이런 게이트를 막지 못한 것은 야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은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예. 국민의 민심을 가지고 가면서 탄핵을 성공시키고 예. 이 분노와 불안을 네. 이제 혼란과 네. 불안으로 이어졌는데 예, 예.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어떤 대통령 네. 선거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예. 꼭 풀어나가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저 박지원이가 앞장서겠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예. 참으로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예. 정말 믿을 만한 정치를 한번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통하신 건 아니고요. 그게 왜 내통입니까? 협력. 험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주의자 처칠 수상은 예. 독일 히틀러와 이기기 위해서 예. 세계 최고의 스탈린과 예. 소련 예, 그 얘기 여러 번 손잡고 하셨어요. 예. 이겼습니다. 아니 근데 박 의원님 저 험한 고개를 넘었잖아요. 지금 일단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셨죠. 네. 예. 그러면은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른 초원이 펼쳐지나요? 2일 표결은 네.
부결된다. 아,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9일 표결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 말 해가지고 예, 첫날 제가 발표하면서 한 2만 통 네. 전화가 제가 한 10만 통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이 시달리셨. 그런데 이제 예, 9일 날 예. 통과가 되고 나니까 엄청난 격려 문자가 어제는 오더니 배로 한 20만 통? 그렇게는 안 오죠. 한 5천 통? 예, 예. 그리고 오늘은 한 2천 통 네. 왔는데요. 네, 네. 이상한 게 한 예, 90%는 잘했다. 예. 그런데 한 10%는 궁금하네요. 뭐라고 그러세요? 개헌하지 마라. 아, 그 네. 의견이 나오기 야,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개헌 이건 얘기.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가 조직적으로 하고 움직인다.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개헌 얘기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험한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무슨 대평원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린 뭘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그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꼭 듣고 싶고요. 탄핵 과정 복귀하는 건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죠. 한 말씀만 더 네, 드리자면은 사실 탄핵 때까지 네.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예, 불안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분노, 그렇죠. 불안이. 그러나 분노가 더 극심했기 때문에 예. 이 불안을 덮었죠. 그러나 이제 어제 가결되고 나니까 이 혼란에 대한 불안. 그래서 불안해진 거예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세 번의 변혁기가 있었습니다. 예, 4.19 혁명, 네,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냈지만 예. 그 결과는 5.16 네.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MBN 뉴스와이드 스튜디오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현 원내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셨어요. 광화문 춥죠? 네, 지금 네. 광화문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게요. 예, 오늘 밤새 더 연설도 추워질 것 한번 하고.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예, 목이 좀 잠기네요. 예. 오늘은 뭐 시비 거는 분들은 안 계셨나요? 굉장히 환영하던데요. 그래요? 예. 사실 지난주에도 예. 뭐 수만 명 문자 이렇게 받고 지났지만은 수천 명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지만은 예. 한 6분 정도가 예, 예. 시비를 걸더라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건설적인 거예요. 예. 왜 탄핵 반대하냐? 예. 그리고 야당이 단결을 해라. 예. 왜 DJ처럼 못하느냐? 아. 이건 나는 격려로 봤지 네. 그렇게 시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 그런데 탄핵 오늘 정부에서 특별히 힘들었던 일은 없으셨다. 이렇게. 저는 뭐 엄청난 힘들었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2일 표결을 했으면 부결됐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9일 해야만이 네. 3일 촛불 집회가 있고 네. 5, 6, 7 네. 국정조사의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확 오를 것이다. 그럼 새누리당 비박계가 확 돌아설 것이다. 그렇죠. 이번에는 실하게 돌아설 것이다. 상당한 네. 친박계 의원들도 네. 아마 자기 자신의 미래를 네, 위해서 맞아요. 네. 가표 찍고 네. 인증샷 많이 찍어놨을 겁니다. 아, 인증샷을. 네.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법이지만 예. 국회법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뭐 지역구 가서 설명하려면 그렇죠. 그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친박도 아마 사진 찍어놨을 거다 인증샷. 그렇죠. 네. 미리 좀 사전 정보가 있었어요? 아, 충분히 이 정도 표가 나오겠다. 제가 비박들하고 접촉하면서 네네. 우리는 야당 표가 172표이기 때문에 예. 산술적으로 28표가 부족하다. 네네. 그러나 네. 골프하고 예. 선거는 네.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맞아요.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40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40표 확보가 돼서 예. 확보했다. 네. 그러다가 더 노력하니까 60표가 네. 확보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왜 새누리당하고 내통하느냐 예, 예. 하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수십 년간 군사 독재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대중 DJ에 의거해서 예.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지만은 IMF 예. 외환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군사 독재 치하에서 살았던 울분을 민주화로 승화시켜달라 예. 하는 요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이때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25 이후 예. 최대의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예. 예. 민주화를 위해서 나만큼 예. 고초를 겪고 감옥 살고 예. 망명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국민이 통합해서 네. 금모으기 같은 것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시켰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됐죠. 그렇죠. 정말.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19 후는 혼란으로 예. 쿠데타를 가져왔지만은 예. 정권 교체를 해서 IMF 외환위기 때는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탄핵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예. 혼란이 그러나 올수 지금 있어요. 저는